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앞으로도 화장품이 주도주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국내장에서? 네. 여러분, 우리 한동안 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는 언제 올라가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가끔 생존 확인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팔딱팔딱 뛰어오르고 신고가 찍은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아니, 한국 화장품 좋은 거 옛날부터 알았죠. 근데 따이공도 안 오고 면세점도 쉬운치가 않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까요? 그리고 수출도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인기 많은 건지,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LS증권 오지우 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관련해서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이 저 어떻게 살아생전에 수익 실현 가능할까요? 이런 슬픈 문자 몇 번 보내주시곤 했는데 최근 들어 표정들이 좀 밝아지셨더라고요. 지난달에 화장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였다. 1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다. 최근에 화장품 다시 수출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화장품 수출이 늘어난 거는 이제 과거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때랑은 좀 다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아니면 유럽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한국 화장품이 경쟁력이 굉장히 있고 저희 제품 좋은 거 다들 알잖아요. 그쵸. 그렇긴 한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중국 사드를 맞았고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어려운 기간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K-팝이 한번 이제 붐을 불고 한국의 위상이 한 차례 높아지면서 이런 K-뷰티에 대한 관심도도 좀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5월달 수출액이 나왔었는데 이게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전년 대비로 71%나 증가하면서 이제 성장률이 괜찮네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인스타나 틱톡에서 K-뷰티 그 따라하는 거, 그리고 한국 여자들 피부가 너무 좋아 뭐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바로 말씀 주신 분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틱톡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이런 데서 바이럴되는 상품들 중에서 이제 K-뷰티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혹시 라네즈라는 브랜드 알죠. 아시죠? 아모레퍼시픽의 맞아요. 작은 브랜드 중에 네, 하나. 맞아요. 그 라네즈라는 브랜드가 사실 조금 새롭게 나온 브랜드는 아니고 꽤 역사가 있는 브랜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틱톡에서 갑자기 화제가 되고 하면서 그 립 슬리핑 마스크라는 제품이 굉장히 미국에서 거의 Z세대라면 모두 알만한 그런 제품으로 하나쯤은 있어야. 네,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제품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런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향 그리고 일본향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한국 연예인들 피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K-팝 아이돌처럼 화장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썼는지 찾아보고 그걸 사고 이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나도 저거 쓰면 카리나 같은 저런 블러셔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 하시고 최근에 보니까요. 이효리 씨 예전에 그 10미닛 그 메이크업이 다시 유행을 하는데 그 메이크업에 한국의 화장품 몇 호, 어느 브랜드 몇 호를 쓴다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매출 신장률이 올라간다는 거 알겠는데 중국 시장은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은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수출만 보면은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인 2021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었었어요. 54%가 이제 중국의 비중이었는데 가장 최근 올해 YTD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27%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이제 성장률하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비중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저희 이제 인디 브랜드사들 최근에 이제 핫한 브랜드사들은 처음 중국에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했었던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진출을 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을 놓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막 먼저 세우면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 전용으로 좀 먼저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일본처럼 뭐 한국 CJ 올리브영처럼 그런 채널에 입점을 많이 시킨다던가, 그래서 자체 매장은 거의 없애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비용은 줄이면서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에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종목들이 약진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클리오도 괜찮았고 뭐 삐아 로맨 다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앞으로도 화장품이 주도주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국내장에서 네. 왜 그러냐면은 우선 말씀드린 대로 K-뷰티라는 게 이제 제품이고 업체고 다 이제 경쟁력이 있고요. 최근에 잘 된 게 뭐 그냥 우연히 잘 된 게 아니고 뭐 반짝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느끼시겠지만은 인디 브랜드, 작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올리브영에서 맞아요.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형 화장품사들의 브랜드보다 점점 더 개수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 좋냐면 ODM사들한테 좋습니다. 이제 ODM사들은 이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조금 빠르게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ODM사들은 이 전체 고객 수 자체도 늘어나고, 단순 OEM 이게 뭐 생산해 주세요 하는 대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ODM이면은 저희가 조금씩 더 역할에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생산 공장 같은 것도 이제 당연히 없을 거고, 연구소나 연구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 ODM사들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당연히 늘어나고 마진도 단순 생산 대신해 주는 것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 이제 글로벌 1등, 2등인 업체가 모두 있어요. 한국 콜마, 코스맥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코스맥스가 글로벌 1등이고 콜마가 2등인데, 아까 말씀 주신 종목에 없었지만은 이 콜마랑 맥스도 굉장히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한 달간 봤을 때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던 업체가 이제 실리콘2 그리고 이제 잉그로드랩이라는 업체인데요. 네. 실리콘2는 이제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업체이고, 잉그로드랩은 아까 나왔던 맥스 콜마랑 같은 이제 ODM 업체인데, 이렇게 이제 한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브랜드를 다루는 유통사나 ODM사들의 주가 전망이 앞으로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여러분 약간 반도체 생태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보면 엔비디아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요런 거 만들어줘 하면 TSMC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TSMC에 우리 한국의 하이닉스 같은 곳들이 HBM 납품하고, 요 생태계가 같이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ODM이라는 업체들이 코스맥스, 콜마 이런데 웬만한 유통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쿠션 이런 거 다 거기에 위탁해서 만들죠.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 최근에 이제 작은 인디 브랜드들은 사실 거의 마케팅을 누가 잘하냐의 싸움이고, 이제 생산은 이제 ODM한테 맡기고. 엄마는 다 똑같구나. 네, 거의 이제 다 비슷한 포뮬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력도 새로 나온 브랜드인데 제품이 괜찮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색조 같은 것들 이름 붙이기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청순한 복숭아인 척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장명해서 한국 화장품들이 똑똑해요. 근데 화장품 종목이 이렇게 오르고 과거와 달리 중소 브랜드들이 선전을 계속 하는데, 이게 가격으로 승부를 본다 이렇게 되면 혹시 나중에 서로 너무 저가 경쟁하다 보면은 이게 마진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너무 춘추전국 시대라 어떻습니까? 아마 브랜드사들은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안 볼 수 없는 채널이 이제 다이소인데, 맞아요. 최근에 다이소 화장품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정찰제다 보니까 최소 1,000원, 그리고 최대 비싸도 이제 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사들 마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잃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이 되어도 어쨌든 이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 가성비 전략을 통해서 물량을 많이 이제 낸다면은 아마 그것도 이제 마진에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성비가 통하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시장들을 앞으로 좀 적극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이소 가보시면 화장품 코너에 교복 입고 온 여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생일 때 서로 얼마씩 모아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는 그 플렉스 쇼핑 다 계산해도 한 24,000원 나오고 이런 거 굉장히 즐긴다고 하는데 몇몇 화장품들 이제 중소형사들은 이제 잘 나간다는 얘기 계속 들리우는데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들은 사실 아직 몸집이 무겁잖아요. 이런 쪽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우선 아모레퍼시픽은 괜찮은 게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잘 되는 브랜드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뭐죠? 코스알엑스라고 이런 한국의 미국향으로 나가는 인디 브랜드 중에 거의 가장 덩치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가 이제 올해 5월부터 아모레퍼시픽 실적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거의 한 반 정도잖아요. 와. 1년에 반 정도가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작년 아모레가 연간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큼 1년 추가가 내내 될 장사한 거예요. 것만큼? 네. 와. 추가될 예정이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몸집도 크고 뭐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전체에서 되게 잘 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요거를 좀 미리 인수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 아모레는 이제 중국 쪽이 살짝 이제 휘청거리더라도 좀 살아갈 그런 게 있는 거고요. LG 생활건강은 아직 이런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그런 브랜드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후에 전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힌스라는 일본에 잘 되는 색조 브랜드를 네. 인수하기도 했고 뭐 미국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어서 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힌스 이후에 LG생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거 굉장히 감각적으로 마케팅하는 네, 브랜드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M&A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아니 무슨 시장이 잘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끼리만 다 하면 좋은데 외국에서도 이 시장 탐내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도 저 시장을 어떻게 우리도 좀 가져와야 할 텐데 해외에서 경쟁해서 우리 시장을 좀 빼앗아갈 만한 그런 업체들은 없을까요? 아마 이제 M&A 쪽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한창 중국 시장에서 잘 될 때 M&A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닥터자르트를 또 사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3C 스타일란다 그거를 거의 패션 비중이 큰 업체인데도 그거를 로레알이 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잘 되고 있진 않아요. 3C 정도가 아직 네. 좀 잘 남아 있는 거고. 그 스타일란다 사장님은 엑시트를 잘하셨죠. 네, 너무 잘 아주 똑똑하신 분인 적절하시죠. 것 네. 같은데 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이랑 일본에서 너무 잘 되니까 일본 시장을 타겟하고 좀 인디 브랜드들을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와 좀 다른 거는 과거에는 인디 브랜드가 있긴 했지만 그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진짜 대형 뭐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도 이런 애들이 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절대 다 살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인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뭐 한국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긍정적인 네. 일이겠지만 다 살 수는 없을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지 좀 지켜볼 텐데 사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화장품의 계절성이 참 뚜렷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발라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클렌징을 해도 다 씻었는데 혹시 뭐가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닦아내야 되고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 가을, 겨울로 갈 텐데 요때 계절성에 따라서 좀 주목받거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 혹은 상품군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그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많이 더운데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면은 선 시장, 선 제품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차단제 업체들. 네, 자외선 차단제 업체들인데 일단 ODM으로 보면은 한국 콜마가 한국에서는 압도적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올리브영 가셔서 10개 중에 7, 8개가 이제 한국 콜마 제품일 정도로 그러니까 점유율로 따시면 한 7, 80%를 네. 한국 콜마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인그루드랩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그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ODM의 미국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옛날에 이제 미국 회사였던 거를 저희가 인수해 온 거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조금 경쟁력이 있어요. 우선 이제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이 선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FDA 인증을 매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국에 공장이 있으면은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유리하고 워낙 업력도 긴 업체다 보니까 이 FDA 인증을 매년 승인을 받고 있고요. 올해 아마 이제 새로운 선 제품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아마 3, 4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변화가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오는 7월에 미국에서 안전성, 품질 보장 관련해서 화장품 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요. 원래부터 규제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뭐가 추가가 되는 거죠? 원래도 이제 규제가 있긴 했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했던 규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한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반려시키는 그 리젝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 모크라라는 법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라고 해서 2022년 12월 달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 올해 7월부터 이제 진짜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좀 절차가 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도 다 모크라 등록을 새로 해야 되고요. 조금 뭐가 많아졌는데 한국의 상장사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별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2022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나서 거의 1년 반 동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우리가 요거 어려운 거 현대화법 모크라라는 거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괜찮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약사들이 화장품 만들기 시작한 건 좀 됐거든요. 특히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뭐 동국제약 같은 곳들이 예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약사가 만드는 화장품의 시장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쪽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기도 하고 뭔가 약간 네. 뭔가 효과가 확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뭔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다이소에도 입점을 할 만큼 굉장히 이제 발을 많이 뻗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전체 K뷰티 시장이 커지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리드샷처럼 좀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네, 한 맞아요. 사람당 3개씩만 팔고. 맞아요. 저는 아직도 재고가 있는 걸 보질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APR이라는 업체에서 만드는 이제 가정용 미용기기 이런 시장까지도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K뷰티 시장이 진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참 아이디어도 좋고 제품력, 기술력 좋은 데다가 굉장히 트렌디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우리 연구원님이 담당하시는 게 엔터, 식음료 다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상품들의 유행이 해외 유행을 선도한다 이거 진짜 느껴지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아직 막 K 뷰티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K 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라면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다른 업체들까지 다 아직은 묶이진 않는 것 같아요. 다 라면 아니면 뭐 만두, 냉동김밥, 핫도그 이렇게 좀 따로 품목별로. 놀고 있는 것 같고 요게 이제 진짜 K 푸드로 이제 묶여서 수요가 막 나오는 거를 저희는 이제 엄청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있죠. 네. 우리가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팔아야겠어요. 요 아이디어 마케팅 하나하나씩 업체마다 잘하는 게 있는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번 전 세계 석권한다 이런 얘기 한번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면 한두 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실리콘2라는 업체랑 인그루드랩 이라는 업체를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아까 나왔던 음식료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수요가 높은 그런 업체들을 주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선 실리콘2도 거기에 해당을 하고요. 인그루드랩도 이제 미국 회사였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부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브랜드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브랜드의 유행이 바뀌는 거에 좀 리스크가 좀 덜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조언 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오지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